제갈 공명. 자는 공명호는 와룡이다. 181년 서주 낭야군에서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빼어나 현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키는 크며 흰 피부로 잘생긴 남자로 전해진다. 수경선생 사마휘 왈 제갈량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 사마중달의 소문은 못 들었나 보다. 유비 삼형제는 삼고초려를 하여 그를 모셔온다. 주유 경력 동호와 연합을 성공시켜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낸다. 화공계의 계책을 내어 위의 수군을 괴멸시킨다. 이렇듯 20년 정도 연륜을 더 가진 위의 조조를 가지고 놀 듯한 공명의 천재적 능력은 자타공인 최고였다. 유비가 임종시에 자식이 무능하면 그대가 촉을 취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유비의 유언과 자신의 소명을 따라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바치고 북벌에 나선다. 그렇지만 그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 사마중달이 맞서 나온다. 사마중달, 자신을 통제하는 최후의 승자. 179년 출생한 그는 자는 중달, 고관 명문가 출신이며 유학을 숭상했고 형제들이 다 출중해 팔형제를 사마팔달이라 불렀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했고 연기 능력도 처세술도 강대 최강이었다. 자신과는 상극이지만 상전인 조조의 벼슬을 받아 입각하라는 명을 거절한 사마이는 풍비지증이라는 중풍에 걸렸다고 하고 거부한다. 조조는 정탐군을 보내 사마이를 조사한다. 스파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아내 장춘화는 스파이가 갔으니 이제 자리를 펴고 일어나라 했으나 거부하고 몇 년을 중풍 환자 행세를 했다고 한다. 그 몇 년 후 다시 조조가 벼슬하사로 부르자 이제는 거부하면 죽음이라 생각하고 등청하게 된다 하지만 조조는 그를 경계하며 신하 이상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 보았다. 조조는 조비에게 중달은 난고의 상이다라고 말했다.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남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조조는 언젠가 중달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중달 또한 눈치의 대가로 조조가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매사에 조심하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조조사 후 224년 상서로 임명되었다. 전쟁에 있어서는 정통 전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인기응변 전술도 능해 많은 전과를 올린다. 231년 대장군의 임명, 초계 공격에 맞서 나간다. 공명의 1차 북벌. 228년 공명이 부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리고 북벌에 나선다. 마속을 주장으로 하여 진군을 시작하였으나 선황제 유비는 마속을 일컬어 말이 실력을 앞서니 중임을 맡기지 말라 했다. 하지만 공명은 미래 세대를 키우자는 의미로 마속을 임명한다. 공명은 마속에게 강기슬게 진지를 구축하라며 가정을 맡겼으나 마속은 산이가 진지로 유리할 것이라고 진지를 산에 구축한다. 중달의 보하 장합은 용수를 끊으므로 마속은 위기에 처하고 화공으로 대패하게 한다. 공명은 남은 군사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자 양평관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며 중달을 공성계를 내어 속이고 철수를 성공시킨다. 공명은 참패한 마속을 처단함으로써 군법을 세우고 기강을 다시 잡고자 했다. 또한 공명은 자신의 죄도 물어 스스로 승상 자리에서 내려온다. 패배의 원인은 공명 자신에게 있었다. 즉 인사 실패다. 2차 북벌. 제갈량은 진창으로 나아가지만 위나라 학소의 결사적 저항에 부닥친다. 사마이는 열세에 놓인 학소를 지원하기 위해 용장 왕상을 급파한다. 제갈량은 위안을 남겨 왕상을 맞게 하고 자신은 기산을 공격하여 조진을 조진다. 다시 군량이 떨어진 제갈량은 후퇴하면서도 계략을 세워 왕상을 전사시켰다. 3차 북벌. 학소가 중병이 든 기회에 진창을 기습하여 다시 기산에 이른 제갈량은 강유와 왕평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무도와 은평을 빼앗게 한다. 도독의 자리에 오른 사마이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지만 제갈량은 곽해와 비호, 사마이를 연파하자 사마이는 겁을 먹고 수비작전으로 방어한다. 하지만 제갈량은
장비의 아들 장포 장군이 전투 중 얻은 부상이 악화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병이 나는 바람에 사기를 잃고 군사를 퇴각시킨다. 제4차 북벌. 위에서 조진과 사마이를 정부도독으로 삼아 한중을 공격토록 하였으나 연일 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철수한다. 이 기회를 타 제갈량은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기곡과 야곡을 통해 진격한다. 조진군을 격퇴시킨 제갈량은 조진의 팔을 돋우어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 다시 사마이를 격파한다. 실력의 열세를 느낀 사마이는 기열한 작전을 계획한다. 사마이는 항복한 촉장 부안을 성도로 보내 제갈량이 황제 자리를 찬탈하려 한다는 유언 비열을 퍼뜨리게 한다. 부주유선의 조서를 받은 제갈량은 분노의 마음을 누르며 군사를 물려 돌아간다. 다시 기산으로 나아가 연이어 사마이를 격파한다. 그러나 군사와 말의 식량을 제때 완비하지 못한 보급 책임관 이염이 제갈량에게서 문책을 당할까봐 자신의 살 길을 찾고자 계략을 꾸민다. 제갈량에게는 장마로 인하여 군량 조달이 어렵고 오나라에서 촉을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위급을 고한다. 이에 제갈량은 황급히 군사를 철수시키며 이 와중에 강유에게 매복을 지시하고 추격해 오는 위의 명장 강압을 활로 쏘아 전사시킨다. 이염은 또한 부주 유선에게는 군량은 충분한데 철수하는 것은 제갈량의 전략적 속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염은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 했지만 제갈량은 이 간사함을 간파하고 그의 편지들을 증거 삼고 여러 죄들로 이염을 탄핵한다. 이염은 후에 화병으로 죽는다. 6차 북벌. 제갈량은 5차 북벌 후 3년 만에 10만 군사를 일으켜 출전한다. 제갈량의 실력을 한 사마이는 싸움을 거부하고 철저한 수비로 방어한다. 연합하여 출정하기로 한 오나라의 군영에는 역병이 돌아 퇴각하였기에 제갈량의 촉군은 위군과 단독으로 대치하게 된다. 또다시 원정군이 불리한 지구전의 양상으로 되자 초조해진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그를 자극했다. 하지만 지난 5차례의 북벌에서 패한 대부분이 보급품의 조달 문제인 것을 안 사마이는 느긋하게 사신에게 물었다. 제갈승상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가? 잠은 잘 주무시는가? 중달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신은 자신의 상전의 일과를 소상히 전한다. 승상은 매일 스탁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부엉이보다 늦게 주무시며 공무를 처리하느라 늘 바쁘십니다. 다른 직급의 공무도 직접 처리하시는가? 곤장 20대의 일은 다 하십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가? 절반밖에 못 드시고 그마저도 못 드실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마이는 지구전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다. 결국 제갈 공명은 오장원에서 234년 54세의 나이로 영면한다. 또한 임종전에 자신의 목상을 만들어 사마이를 겁주어 추격을 포기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위연의 반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양이와 마대에게 각각의 지시사항을 사전에 전달하여 결정적 순간의 위연을 참수한다. 그 후 강유와 양이가 철수작전을 성공시켰다. 제갈량의 군대가 철수 후 사마이는 그의 진영을 살폈는데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팔진도법을 보고 그 기묘함에 놀라. 제갈공명은 참으로 천하의 기재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사마이는 목각인형에 속아 추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당한다. 6차 북벌 패배의 원인. 자신의 수명을 모르고 운명함으로 패배. 공명은 그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그는 공명심이 너무 강했고 천재이나 느긋하지 못했다. 익주를 차지한데 그친 총나라는 차지한 넓은 땅에서 조조 때부터 모아온 풍부한 인재들이 싣는 위나라를 당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촉소위대하는 형국을 아는 제갈량은 무리한 북벌을 감행하게 했고 여러 대신들의 만류에도 6번이나 시도함으로 촉의 국력을 기울게 만들었다. 그는 유비와의 약속과 자신이 선포한 약속에 얽매여 실패한 것이다. 결국 무리한 공명심이 그와 촉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많은 스타를 양성해야 함에도 자신이 가장 큰 스타가 되어버렸고 고집과 아집으로 실패하였다. 반면 사마이는 냉정하고 철저한 실리주의자로 자신의 명예가 망가지더라도 전쟁의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큰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아서 이기는 자리에 항상 위치하려 하므로 결과는 승리로 비결되었다. 그렇다.
선과 대의를 넘어서는 승리의 비결. 그것은 우주의 섭리를 역행하지 않고 그 흐름에 자신의 지혜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선과 대의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자기 진영의 논리일 뿐 우주의 섭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의 선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주의 섭리에 따른다면 더 큰 승리의 길이 보인다. 그렇다면 사마이는 최후의 승리자인가? 그 후일담을 보면 그렇지 않다. 대륙 역사에서 그도 왕위 찬탈자의 악랄한 대명사로 기록되고 그 후손들은 아비규환의 천하를 만들었으니 역사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그 당시의 승리자였으나 한낱 욕망의 발현자로 또다시 기록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제갈 공명의 공명심이 후세에 널리 교훈이 되니 이는 공명의 마음이 우주의 섭리에 더 근접했다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마이는 물리적 전쟁의 승리자, 공명은 인간 섭리의 승리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누구를 흠모하시는지요?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일 것입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대결TV 구독, 좋아요, 9999 조조도, 666.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불쌍한 거지 유튜버를 살립니다.